내가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지 하는데 회사에 갔는데 기톡촉 전화가 30-40통씩 온다. 그럼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겠죠. 인생의 리셋 버튼을 눌러주는 말하자면 패자부활전이랄까요? 딱 숫자 3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750인데요. 750.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아나운서 김빅토리아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평론가 박연미입니다. 오늘 서민과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새도약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새도약기금이 뭐고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제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새도약기금 이름만 딱 들었을 때는 새롭게 도약하는 기금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 속에 힌트가 다 들어있는데요. 그래요. 말 그대로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데요. 예전에 운영됐던 장기 소액연체자 지원제도를 업그레이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새도약기금 참 좋습니다. 그럼 정부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프로그램을 꺼내 들었을까도 궁금하거든요. 코로나19 당시에 우리 정말 어려웠잖아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실직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 사이에는 사실 정부가 대출을 늘리거나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른바 보릿고개를 넘어왔습니다. 문제는 이 연체한 채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바로 이 점인데, 그 사이에 고물가에 고금리에 다들 고생하시잖아요. 맞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지 하는데 회사에 갔는데 기톡촉 전화가 30-40통씩 온다. 그럼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겠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증금마저 빼앗길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거나 통장이 압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업무가 어렵겠죠. 이분들이 추가로 대출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법 사금융에까지 손을 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결국은 개인의 신용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리스크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도약기금이 도와주는 건 결국은 개인의 재기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거,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회로 잘 돌아와서 사회 일원으로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돕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랄까, 사회 복귀 회복 시스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일종의 응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영차 일어나세요, 이런 의미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사회적인 재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빚에 눌려서 움츠려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생의 리셋 버튼을 눌러주는, 말하자면 패자부활전이랄까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희망찬 기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 그럼 이 빚을 줄인다거나 없앤다거나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네, 핵심은 배드뱅크를 통한 채무 조정인데요. 배드뱅크. 사실 배드뱅크는 이름이 배드뱅크인데 굿뱅크예요. 오, 그래요? 네, 착한 은행입니다. 채무 조정을 위해서 은행이 가지고 있는 여러 부실 채권을 사들이고, 이걸 마치 재활용센터처럼 쓸 수 있는 것, 없는 것 분류해서 사람들의 신용이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있습니다. 캠코가 연체된 채권을 사서 이걸 다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의 상황을 봅니다. 아, 이분은 조금만 탕감을 해드리면 갚으실 수가 있겠구나. 이 경우에는 채무를 조정을 하고요. 아, 실질적으로 갚기가 어렵겠다 하면 이 채권을 소각하게 되는 거죠. 채권을 재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번 새도약기금도 이와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약 16조 원 규모의 채권을 매입을 해서 무려 113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들이 다시 경제활동 인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희망적인 내용이에요. 다만 그 113만 명 정도를 분류하는 혹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딱 숫자 3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750인데요. 750. 이 중에서 7이라는 첫 번째 숫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7은 7년 이상 장기 연체한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이런 뜻인데요. 날짜를 따져보면 2018년 6월 19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연체가 발생했거나 채무 조정이 실효된 경우에만 새도약기금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채무 조정을 받다가 실효된 경우라고 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말이 되게 어렵죠. 네. 채무조정이라는 말까지는 알겠는데 네네. 실효라는 건 효력이 상실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환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켰다.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홍길동 씨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1,000만 원 중에 70%를 탕감을 받고 나머지 30%를 나눠서 갚기로 했어요. 5년 동안. 그런데 최근에 반년 동안 돈을 안 갚았습니다. 혹은 못 갚은 거죠. 이런 경우에는 채무 조정 자체가 실효됩니다. 없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앞서서는 우리가 1,0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만 갚으면 됐는데 실효되면 효력이 그냥 다시 되살아나기 때문에 70% 감면 혜택 축소되고요. 그냥 1,000만 원 처음부터 다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받았던 건 없어지는 게 그렇죠. 되고요. 근데 이분이 1,000만 원 다시 갚을 수 있는 분이면 연체를 안 했을 텐데 빚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채무 조정이 실효가 되면 무효가 돼서 처음부터 다시 등산을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이번 세도약 기금은 다릅니다. 이런 분들도 조정이 실효가 돼도 다시 빚의 굴레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년 이상에서 처음에 7 알아봤고요. 다음 숫자 5였죠? 네, 5. 5. 세무 금액은 5천만 원 이하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B2해서 제가 한 1억 원 빚졌어요. 뭐 해당이 안 되겠죠. 그리고 개인 사업자인데 제가 장기 연체했는데 제가 유흥업을 했습니다. 혹은 사행성 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의 빚도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영주권자나 결혼 이민자 혹은 난민으로 인정받은 분들의 경우에는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지만 그냥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빚은 해당되지 않고요. 그 밖에도 기타 채무자 보호법상의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의 경우에는 세도약 기금이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대출 이런 네. 것에서 연체되신 분들도 많잖아요. 어떤가요? 자동차 리스나 정수기 렌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일종의 보증의 형태로 중간에 끼어 있는 경우에는 이분이 직접 차주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세도약 기금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네, 아까 말한 카드론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진 빚이라면 대상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안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숫자입니다. 0. 소득이 전혀 없거나 실질적으로 자산, 소득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분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연금 수령자 혹은 생활조정수당을 받거나 생계지원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채무는 별도의 심사 과정 없이 바로 탕감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어떤가요?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는 그런 소득이 있거나 혹은 자산이 충분하지는 않은데 빚 갚을 만큼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유동성 있게 조절해서 채무를 갚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서 30%에서 최고 80%까지 원금을 감면을 해주고요. 역시 최장 10년 동안 분할해서 갚을 수 있습니다. 750 기억하십시오. 7년 이상 진 빚이어야 하고요. 5천만 원 이하. 그래서 만약 1억 원을 빚졌다.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0. 그러니까 혹시나 뭐 본인이 어떤 기업의 뭐 부장급 이렇게 재직하시는 분께서 빚을 졌다면 이 부분은 이번 기금에서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대신에 만약에 2014년에 장사를 하다가 좀 사정이 어려워졌다. 지금은 무직인데 소득도 없고 건강도 좀 좋지 않다. 만약에 이분이 빚을 한 3,500만 원 정도 지고 계시다. 당연히 세도약 기금이 도와드리는 대상이 됩니다. 내가 750에 해당이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 더 집중을 하셔야 할 텐데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저는 이 부분이 이번 제도에서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는데 신청이 쉬워요? 신청을 직접 안 하셔도 돼요. 오.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이 돼도 구제받지 못하는 모르시는 경우가 분들도 많잖아요. 대다수잖아요. 그런데 세도약 기금은 금융권에서 이 부실채권을 사들이면서 일괄 매입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입이 됐는지 소각이 됐는지 이런 거는 어떻게 알아요? 기본적으로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그래도 나는 통지가 아직 안 왔는데 대상이 될 것 같다, 궁금하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죠.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세도약 기금 홈페이지나 전국 콜센터 1660
0220-0705 아니면 전국에 정말로 12개 상담하실 수 있는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을 이용하시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박영미 평론가가 정말 쉽게 최대한 잘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청자분들이 잘 이해하셨는지 OX 퀴즈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요? 자신 있으세요? 전 자신 있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 역할 바꿔서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제가 맞추고 한번 맞춰볼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럼 첫 번째 퀴즈 드릴게요. 세도약기금, 이건 1년 이상 연체된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맞다, 틀리다? 1년 이상이요. 1년 이상. 1년 이상. 우리 평론가님이 네. 너무 쉽게 문제를 내셨어요. 네. 이거 저희 들으신 분들은 바로 알 수 있죠. 정답은 X. 와, 한 번에 맞추셨어요. 당연하죠. 750 알려주셨잖아요. 제가 너무 강의를 잘한 것 같기도 한데 맞습니다. 정답은 7년 이상이에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이거는 만만치 않을 거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수기 렌털이나 자동차 리스, 이것도 연체되면 세도약기금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어렵죠. 잠시만요. 너무 헷갈리죠. 압니다. 알아요? 정답은 X. 아까 전에 뭐 본인이 진 빚만 해당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야,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맞습니다. 리스나 렌탈처럼 본인이 직접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일종의 보증의 형태로 빚을 지게 되었다. 이런 형태의 빚은 지원 대상이 아니고요. 내가 직접 진 빚만 세도약기금에서 도와드립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퀴즈. 외국인도 세도약기금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외국인도 하나, 둘, 셋. 된다. 네. 안 될 것 같은데. 외국인 확실한가요? 그 조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외국인이냐에 따라 달랐지 않았어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완전히 된다, 완전히 안 된다는 아니고 사실 세모인데요. 네. 외국인 채무자 중에서는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그리고 난민으로 인정받으신 분들의 채무는 해당이 되고 그 밖에 한국에 살면서 빚을 졌다 하는 단순한 외국인의 빚은 세도약기금이 도와드리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저희 퀴즈로 요점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혹시나 틀리신 분들 계시다면 복습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취지는 좋아요. 세도약기금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돕는다. 너무너무 좋은데 아니 나는 정말 꼬박꼬박 열심히 빚을 갚고 있는데 그 사람들만 도와주나 하는 상대적 박탈감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는 없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또 준비했죠.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2025년 11월 14일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세도약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 중에서 5년 이상 장기 연체한 분들이라면 원금을 적게는 30%, 많게는 80%까지 감면을 하고요. 남아있는 빚은 10년 동안 장기로 분할해서 갚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도약기금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받게 되는 좋은 프로그램이죠. 그렇네요. 지금 말씀하신 제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또 5년 미만인 분들은 그럼 나는 하실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칸나기 효과가 생길 수 있어서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원금의 20%에서 최고 70%까지 감면을 하고 분할 상환 기간도 최장 8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빚을 7년 넘게 연체를 했는데 그런데 중간에 갚아보려고 노력하셨을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최근 6개월 동안 열심히 상환을 하려고 애썼다는 그 흔적이 남아있으면 연 3, 4% 수준의 상대적 저리의 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수많은 제도들, 특히 세도약기금 등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제적 효과가 분명 있기 때문이겠죠. 채무조정 정책이라는 게 그래서 단순히 재정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다시 사회로 나와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돕는 거거든요. 사회 회복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삶을 회복시키고 이분을 통해서 가족 전체가 안고 있던 고민을 덜어드리고 소득이 늘어나고 고용부터 주거 안정, 또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복지 비용의 절감까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도 이렇게 채무 조정을 통해서 전 사회적으로 고용이 안정되고 또 사회 복귀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세도약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세도약기금, 사실 희망이라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갚아 나가는데
이렇게 갚는다고 이게 되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분들에게도 희망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께 여러분도 도약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준다는 것이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도약이라는 한자가 뛸 도에 뛸 약이거든요. 한 번만 뛰는 게 아니잖아요. 점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히 다시 일어서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처럼 새도약기금을 발판 삼아서 재기에 성공을 하고 더 나은 내일로 꼭 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두 손 모아서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새 도약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큰 희망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또 아름답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새 도약 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신 것처럼 도약이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머리에 딱 꽂히죠. 네. 그렇죠.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모두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도약하면서 끝내는 거 어때요? 좋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도약!